반갑습니다. 네. 1인 기업 우경화로 사는 삶은 어때요? 1인 기업 5년 차 됐거든요. 뭐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일단은 예전에 직장인 때 비해서 확실한 거는 자유롭고 행복한데 그 이유가 저거죠. 선택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과 시간과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1인 기업 우경화로 사는 건 자유롭다? 자유와 행복. 행복. 본인에게 행복이다? 나답게 사는 거죠. 뭐 제가 꼭 나연구소가 아니더라도 뭐 나답게 사는 게 다들 바라지만 어려운 거잖아요. 뭐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그게 행복한 행복한데 좋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1인 기업을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네. 책을 꼭 써야 된다. 음, 이런 약간의 강박. 네네. 책을 못 썼으니까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강박으로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좀 지지부진 부자연스럽게 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100권의 책을 쓴 작가로서 네. 이런 기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꼭 책이 있어야 된다? 책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 어때요? 근데 뭐 책을 내는 이제 목적과 이 방법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도 글을 쓰고 책을 쓰기 시작한 계기가 내가 이걸 쓰고 뭐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나를 찾기 위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그런 케이스인데 뭐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일단 우리가 내면이 되게 성장을 하고 자기 발견이 되게 되는 측면을 저는 되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브랜딩이 되고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 읽는다고 인생이 막 바뀌거나 막 그런 거는 사실 아닌 거는 맞거든요. 다만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본인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어떤 성장이나 우리가 바라는 게 오는 거지. 뭐 책 하나 쓴다고 인생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내면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면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만족한 결과가 저는 왔었고 이제 그런 걸 많이들 말씀드리죠. 그러면 글을 쓰는 것과 책을 쓰는 건 좀 다른 일이겠죠. 네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똑같이 이제 나다움, 뭐 이런 이제 내면의 힘을 키우는데 글 쓰는 것과 책 쓰는 것 어떻게 달라요? 뭐 이제 글을 쓰는 거는 되게 조금 광범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을 쓴다는 것은 아무튼 글쓰기보다는 분명히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왜 쓰려고 하는 어떤 목적성을 좀 달성하는 게 저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 책을 통해 썼고자 하는 것과 또 내 책을 봐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결국은 이 책을 쓰는 거는 나를 위해 쓰는 동시에 남이 보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 책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책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 명확하게 조금 전달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만드는 게 조금 어쨌든 서로에게 유익하고 본인도 그 투자한 만큼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을 쓰고 싶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글 쓰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죠. 막상 쓰려고 그러면 뭔가 큰 산을 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 때문에 맞아요. 피하다가 어때요? 처음 글을 좀 잘 쓰고 싶다라는 사람이 글을 쓰기 위한 그러니까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쓸 땐 어떤 마음 갖고 쓰면 좋을까요?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강의하면서 저 책을 4개 도와드리면 한 480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0%가 다들 그 말씀을 하세요. 아우 저는 글 잘 못 써요. 글자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글은 뭐 재주로 쓴다는 생각이 아니라 제가 늘 이렇게 강의 때 먼저 강조하는 게 진솔하게 써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진솔하게 쓴다는 거가 어쨌든 첫 번째가 조금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용기가 일단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책은 다 어떻게 결론적으로 자기 얘기를 다 쓰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들이 많더라고요. 남들에 대한 평가도 두렵고 이런 시선들이 두려워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삶과 경험을 녹이면은 누군가는 그걸 보고 뭐 공감하고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얻고
방향성을 찾는데 일단 그렇게 나를 자신 있게 드러내는 용기가 많은 분들이 좀 부족하게 느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심어주는 역할을 제가 어떻게 하는 심어줘요? 거죠. 부대표의 방법이 뭐야? 그런 분들. 아, 내가 뭐라고, 내가 쓴 걸 누가 보겠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써요? 뭐 이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부대표를 만난 분들이 용기를 많이 얻던데, 어떻게 용기를 줘요? 일단은 제 사례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든 다 훌륭하게 인생을 살고 있고 되게 사람의 가치 있다는 것부터 해서 누구나 다 경험이 다 있고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하고 나는 내 경험을 녹였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가치가 된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 많이 드리니까 정말 내가 살아온 게 인생이 훌륭하고 내 경험이 가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길잡이와 이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자신 있게 또 쓰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뭐 사업을 해볼까, 일을 해볼까 하다가 뭐 브랜딩이 되는데 뭐가 하는데 그래서 책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책을 쓴다고 누가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또 그렇죠. 책을 판다고 해서 그 비용 갖고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뭐라고 조언을 해줘요? 그분은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네. 책을 먼저 쓰게 됐거든요. 그럼 책을 통해서 뭔가 수익 사업을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조언을 해줘요? 뭐 책 쓰기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여러 가지 이렇게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런 것들을 뭐 카페나 블로그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게 그치, 만들게 사업이지. 하기 위해서 한다는 다 마케팅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면은 이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고객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데 그런 목적 중에 다양한 채널 중에 한 개가 책이라고 보는데 뭐 다른 것도 어떤 되게 좋지만 이 책이라는 또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신뢰성과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효과적인 수단은 맞고 뭐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사업을 하고 책을 쓰든 책을 쓰고 사업을 하든 그런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개인의 어떤 정체성과 전문성과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데는 분명히 이제 책이라는 게 도움되는 지점이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A인데 네. 글을 쓰다 보면은 A보다는 내가 좀 자신 있는 살아봤던 B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B는 책으로 가는 길이고 A는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길이다. 그럼 이게 좀 약간 갭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어때요? 그런 경우? 그럼 저희도 어쨌든 주제 선정들을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사업에 맞는 그런 전문성을 그런 게 쓰는 게 좋지만 또 어떤 분들은 꼭 그런 게 아니라 뭐 자서전을 쓰고 싶다, 시를 쓰고 싶어 이런 이야기도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그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또 본인 마음은 나는 시를 쓰고 싶어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꼭 자기의 어떤 하고 있는 게 약간 동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거를 쓰는 게 또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또 자아 실현에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인생이라는 게 꼭 100%뭐 사업으로만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다양한 측면에서는 다 어쨌든 뭐 도움되는 게 있고 갑자기 생각나는 책 제목이 있네요. 뭐?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예.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그냥 동하는 대로 하면 생각도 그렇게 따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죠? 맞아요. 예. 하루에 책이 몇 권이나 나온대요? 하루에요. 뭐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 저도 이제 옛날보다는 지금 어쨌든 사업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될 곳들이 많이 생겨서 막 옛날처럼 막 폭발적으로 막 하루에 한 거 쓰거나 이렇게는 지금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제 책은 어쨌든 꾸준하게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쓰려고 하고 지금 제 책보다 이제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 뭐 전자책이든 공저든 개인저서든 이렇게 내게끔 도와드리는데 이번 달 9월 달 10월 달에 한 이번 달에도 제가 쓴 거랑 같이 쓴 거랑 그래서 한 대여섯 권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주제가 문제인데 예. 늘 그 주제를 머릿속에 들고 다닌다 봐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최근에 또 50인 공저를 만들었는데 뭐 이제 인생이라는 옴니버스 주제를 하는데 1편이 내 삶의 좌우명, 2편이 내 삶을 바꾼 책, 또 3편도 있어요. 3편 내 삶의 산전수전 이렇게 계속 뭐 나가고 저는 성향이 다 대부분 자기 사람과 인생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이 주제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지금 뭐 앞에 얘기한 사례도 그렇지만은 뭐 우리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책이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네.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얘기야. 저도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계속 이 콘텐츠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사람은 되게 능력이 신비하잖아요. 계속 이제 뭐 생각이 나면은 그게 다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한 본인이 어떤 노력해요? 뭐 계속 이제 주제를 연구하는 거죠. 교수님 다들 그렇겠지만은 내가 생각을 하면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에는 또 뭘로 할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니까 현실로 그 만들어지더라고요. 생각들을 만드는 본인만의 어떤 방법은? 이제 계속 이제 모든 게 콘텐츠라는 믿음인 거죠. 내가 경험하는 모든 뭐 배우고 느끼고 감정하는 모든 게 다 뭐 저는 어쨌든 책 쪽 일을 하니까 이게 다 책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 계속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요. 최근 오 작가가 보는 꽂힌 책은 뭐예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책을 봤어요. 저희가 자서전 하시는 분이 최근에 만난 분이 60대 좀 시각 장애인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또 관련 책들을 좀 몇 개 좀 봤었는데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닉 부이치치라고 왜 팔다리 없는 분 책을 다시 한번 사서 봤는데 정말 그런 분도 저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정말 가진 게 우리 너무 많잖아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했었죠.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내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누구를 가장 돕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항상 이 모든 기준을 저에게 많이 두고 있다 보니까는 일단은 제가 먼저 저를 먼저 계속 도우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본인을? 네, 저를 돕고 일단은 뭐 제가 먼저 행복해야지만 주변에 행복을 준다는 이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저를 많이 도와주고 뭐 결국은 저희가 하고 있고 제 강점이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내면의 성장, 브랜딩 이런 쪽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게 필요한. 이제 글 쓰고 책을 쓰는 거의 본질적인 내면의 욕구도 결국은 자기 발견, 자기 표현 욕구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면의 어떤 이제 그런 게 대학생 사람이 되게 행복하고 이런 성취감, 희열들이 있더라고. 뭐 책을 써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내면의 깊은 이런 본질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남 눈치 안 보고 나로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가 돕고 싶은 거죠. 지금 이렇게 사업하고 계속 좋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진하고 계시는데 본인 생각할 때 본인에게 해결해야 될 과제, 결핍, 이건 좀 내 숙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 그 영웅시대라는 옛날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그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 이런 거 나오는 거든. 굉장히 뭐 뚝심도 있고 도전정신 되게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저도 항상 이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또 최종 목표는 좀 크긴 하지만 이 대기업을 만드는 게 제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정말 많은 어떤 계열사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대기업을 꿈꿔보고 있는데 그게 뭐 현실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둘째로 치고 일단 그런 꿈이 있어야 되게 막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정말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커감을 좀 증명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정말 1인 기업의 어떤 희망과 가능성의 이 증거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그걸 도와줄 사람이나 정보나 소스들이 계속 들어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재밌게. 좋았어.
네.